오늘도 외국인이 2천억 원 넘게 주식을 팔아치우면서 4거래일째 연속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셀코리아 행진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들의 92%는 올 12월 미국이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특정 회사의 특정 규격 제품을 찍어서 납품하도록 하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와 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은행권에서 태블릿 PC를 기반으로 한 신개념 영업 점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3일 금요일 생경제연장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외국인의 매도세가 거세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의 셀코리아가 다시 시작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보경 기자입니다. 오늘 외국인 투자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 2,118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 지난 10일 이후로 나흘 연속 5,700억 원가량 팔아치웠습니다. 제닛 옐런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의 금리 인상 발언이 알려진 지난 5일 303억 원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외국인은 9일 52억 원 매수를 제외하면 계속해서 매도하며 그 규모를 키워왔습니다. 지난 우리가 9월 30날 FOMC 이전에 사이클 불확실성 이런 얘기 좀 했잖아요. 그와 이제 12월 15일 날로 FOMC가 이제 일정이 잡혀 있으니까 이번엔 좀 더 여러 가지 정황상 좀 더 확률적으로 매우 높잖아요. 달러 환율도 반등하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도 기술적인 하락 전환 시그널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한 논의가 나오던 지난 9월 FOMC 이전 외국인은 8월 5일부터 9월 15일까지 무려 29거래일 연속 5조 5천억 원을 팔아치웠습니다. 그 후 외국인은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매수세로 돌아섰지만 최근 12월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이 다시 높아지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매도세도 거세졌습니다. 전문가들은 지난 9월 FOMC 이전처럼 강한 매도세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12월 FOMC 이전까지 매도 흐름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결정되기 전인 12월 초반까지는 외국인 매도 흐름이 좀 이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과거에 강도면에서는 한 절반 정도 속도이겠죠. 오늘 코스피는 1.01% 하락한 1973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118억 원, 425억 원을 순매도했고 개인이 홀로 1,100억 원어치를 사들였습니다. 코스닥도 오늘 0.37% 하락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시장 전문가 조사 결과 미국의 올해 금리 인상 확률이 92%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만 해도 이 확률은 64%에 그쳤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 미국 연방준비제도 위원들은 첫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면서도 후속 긴축이 천천히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룸버그에 의하면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방준비은행장은 12일 한 연설에서 금리 인상이 시작되고서 긴축은 매우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그 이유는 부분적으로 지금의 초저금리가 연준이 의도하는 것만큼 부양 효과를 내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리 인상을 내년으로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던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장도 점진적인 긴축이 필요하다면서 이에 대해 시장과 소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장과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방준비은행장도 연준의 긴축 정책이 점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추락을 거듭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현상이 빨라진다는 신호라고 파이낸셜 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석유와 구리 등 원자재 수요가 줄면서 구리의 가격은 현지 시간 12일 6년 만에 가장 낮은 톤당 5,000달러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배럴당 45달러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또 블룸버그 원자재 지수는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입니다. 골드만삭스는 지난 11일 보고서에서 중국의 원자재 수요가 감소하고 있다며 특히 세계 구리 수요의 40%를 차지하는 중국의 경기 둔화로 구리 가격이 올해 말 톤당 4,800달러 선까지 떨어지고 내년 말에는 4,500달러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올 연말 특허가 만료되는 서울 3곳, 부산 1곳 등 시내 면세점 운영 사업자를 뽑기 위한 심사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관세청에 따르면 특허심사위원 15명은 오늘 충남 천안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1박 2일간 합숙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첫날은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와 관세청의 실사 서류를 바탕으로 서면 심사가 진행되고 이틀째인 내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업체들이 차례로 프레젠테이션을 펼칩니다. 선정 결과는 내일 오후 7시에서 8시쯤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할 때 특정 회사의 제품을 노려 규격을 정하고 납품받는 이른바 스펙 알박기와 같은 비리를 원천 차단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열린 제15차 재정전략협의회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입찰과 계약 비리 방지 및 계약 효율성 향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우선 정부는 5천만 원 이상 경쟁 입찰의 경우 입찰 공고에 앞서 구매 규격을 미리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구매 규격 사전 공개 제도를 전 공공기관에 확대 도입합니다. 또 기존에는 입찰 계약 제안서 평가 점수가 합산돼 업체에 공지됐지만 이제는 평가위원별로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은행권에서 태블릿 PC에 기반을 둔 새로운 형태의 영업점포가 늘어날 전망입니다. 우리은행과 KB국민은행은 내년에 태블릿 PC를 활용한 영업 방식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우리은행은 아웃도어 세일즈로 이름을 붙인 태블릿 PC 기반 영업을 내년 1월부터 33개 영업본부를 중심으로 시작합니다. 이 영업은 직원이 은행 업무 처리 시스템이 탑재된 태블릿 PC를 들고 고객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KB국민은행은 내년 5월부터 1000여 점포에 태블릿 브랜치를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태블릿 PC로 고객 정보 조회나 여신 업무는 물론 펀드와 자산 관리 등 영업점에서 다루는 전반적인 업무를 볼 수 있도록 만들 계획입니다. 스탠다드 차타드 은행은 이미 지난해 7월부터 모빌리티 플랫폼이라는 태블릿 PC 기반의 뱅킹 시스템을 운영해 1년 만에 5만 건 이상의 신규 거래 실적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은행 역시 태블릿 PC를 활용한 영업 방식을 올 7월 도입했습니다. 최근 달러 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달러 가치의 연동에 운용하는 펀드들이 좋은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양한나 기자가 전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설이 부각되고 10월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최근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달러 가치에 투자하는 펀드들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달러 가치에 연동된 펀드들은 최근 높은 수익률을 내고 있습니다.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10일 기준 최근 일주일간 국내에 설정된 미국 달러 가치 연동 펀드들은 2.1에서 4.16%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공모형 국내 주식형 펀드 중 달러 가치에 연동한 펀드는 4개입니다. 이 중 키움 코셰프 미국 달러 선물 레버리지의 일주일간 수익률은 4.16%로 가장 높았습니다. 레버리지 펀드는 원달러 환율이 상승할 때 상승분의 1.5배 수익을 내도록 설계한 것으로 달러 현물과 달러 예금, 달러 ETF 등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키움달러 1.5배 레버리지 펀드의 경우 최근 1년간 23.72%, 3개월 기준 10.18%의 수익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매매 기준 원달러 환율은 지난 3일 1133원 50전에서 10일 1158원 50전으로 25원이나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달러 가치와 수익률이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상품은 수익률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키움코 셰프 미국 달러 선물 인버스 ETF는 최근 일주일간 수익률이 마이너스 2.1%로 지난 한 달간 수익률인 0.06%를 밑돌았습니다. 달러 강세가 예상된다 하더라도 달러 펀드에 올인하는 투자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환율은 수많은 경제 변수에 따라 언제든 요동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업계에서는 미국 금리 인상이 반드시 달러 강세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그동안 수익 모델 구축보다는 새로운 서비스 출시에 집중해온 카카오. 이런 탓인지 올 3분기 실적과 주가가 부진했는데요. 최근 들어 주가가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카카오 게임, 택시 사업 등 신사업에 힘입어 앞으로 실적은 점점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5월 포털 사이트 다음과의 합병으로 대대적인 변신을 꾀했던 카카오. 최근 감청영장 수용에 대한 파장, 김범수 의장 해외 도박설까지 겹치면서 주가도 한동안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카카오 주가는 지난 8월 14만 100원을 정점으로 등락을 반복하다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이서구 전 카카오 대표 퇴사 등 잇단 외부 악재에 주가는 11만 1,5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3분기 실적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매출은 3.5%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절반 가까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좀처럼 맥을 못 추던 카카오 주가는 올 3분기 실적 발표를 터닝포인트로 상승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후 카카오 주가는 전날보다 6.73% 오른 11만 9천 원을 찍으며 코스닥 시가총액 32기업들 가운데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카카오는 오늘도 0.34%가량 소폭 올랐습니다. 증권사들은 잇따른 대형 악재에도 불구하고 4분기부터는 매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모바일 게임 부분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최근 선보인 고급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 블랙이 시장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11월 달에 나온 카카오 택시 블랙을 시작으로 수익화도 좀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게임 사업 쪽에서 카카오 프렌즈를 사용한 게임이 나올 거고 프렌즈 사업의 사례를 보면 앞으로 잘 될 가능성이 많다라고 보고 있고,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성과 내기에만 급급해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 때문에 주가도 부진의 하락폭이 크다 보니 일시적으로 반등했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입니다. 과잉 생산과 소비 부진으로 우유가 남아돌고 있지만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가격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농진흥회 집계에 따르면 유가공업체가 쓰고 남은 원유를 보관 목적으로 말린 분유 재고를 원유로 환산한 양은 지난 9월 기준 26만 2,659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0% 늘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의 원유 생산량 증대 정책이 시행된 이후로 우유 재고는 급격히 증가했고 이 기간 사료값도 내리면서 원유 생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불황 등으로 우유 소비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유 재고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러나 매년 원유 가격을 정하는 원유 가격 연동제 때문에 우유가 남아 돌아도 가격을 내릴 수 없는 실정입니다. 업계에서는 수요 공급 원리를 무시하고 제도에 따라 원유 가격을 책정할 수 없다며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을 여행하는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술관이 모마나 구겐하임이라면 뉴요커들이 가장 사랑하는 미술관 중 하나로는 휘트니 미술관을 들 수 있는데요. 미국을 대표하는 현대 미술을 가장 많이 보유한 곳이기도 합니다. 한국을 찾은 뉴욕 휘트니 미술관의 아담 와인버그 관장을 서울경제TV가 만나봤습니다. 이번에 한국을 방문한 아담 와인버그 휘트니 미술관 관장이 한국의 미술관과 아티스트들을 주목하고 있다며 다시 한번 서울에서 휘트니 비엔날레를 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휘트니 비엔날레는 단 한 번도 다른 국가에서 열린 적이 없지만 지난 1993년 비디오 예술의 선구자인 고 백남준과 손잡고 서울에서 개최된 바 있습니다. We're also thinking perhaps maybe this biennial might come to Korea. And wouldn't that be interesting if you could have artists from here and from the US in some way connecting? Because the biennial should be a point of discussion. It's not just an exhibition. So it's not a nationalistic thing to show the American art, but to use the American art as a point of discussion.
휘트니 미술관에서 2년에 한 번씩 개최하는 휘트니 비엔날레는 베니스 비엔날레, 상파울루 비엔날레와 함께 세계 3대 비엔날레 중 하나입니다. 이 전시회는 현대미술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행사 중 하나로 꼽힙니다. 아담 와인버그 관장은 방한 기간 동안 접한 한국 추상화의 선구자인 김한기의 작품을 비롯해 서세욱 작가의 국립현대미술관 전시를 보고 그들의 작품 세계에 큰 감명을 받았다며 꼭 비엔날레가 아니더라도 한국 예술가들과의 협업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습니다. 아담 와인버그 관장은 휘트니 미술관의 현대 미술 작품들이 미국이라는 테두리 안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믹싱 컬처와 크로스 컬처를 통해 더 다양하고 풍부한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신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는 2017년 열리는 휘트니 비엔날레의 큐레이터로 중국계 미국인인 크리스토퍼 이 류와 한국계 미국인 미에 록 등 다양한 문화 배경을 가진 젊은 큐레이터를 선정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라는 설명입니다. 올봄 휘트니 미술관은 뉴욕 어퍼이스트 사이드의 메디슨가에서 뉴욕 예술가들 사이에서 최근 가장 핫한 곳 중 하나인 허드슨 강변의 미트패킹 지역으로 자리를 옮겨 새 단장을 하고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뽕피두를 설계하기도 했던 세계적인 건축 거장 렌조 피아노가 설계한 이 미술관은 지난 5월 재개관한 이후 6개월여 만에 70만 명의 관객이 다녀갔습니다. The way we design the building is almost these outdoor spaces are like outdoor galleries, except the walls are the city. So, it just, artists get so excited when they see the space. But not just artists, the people who come, the public that comes. 새로 이사간 휘트니 미술관에서는 철골 구조의 전심을 너머로 뉴욕의 허드슨 강과 엠파이어 스테이트 배경이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휘트니 미술관은 뉴욕 시민과 뉴욕을 찾은 관광객들 사이에서 꼭 한번 들러봐야 할 필수 코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한입니다. 롯데건설, 현대산업개발, GS건설 등 주요 건설사들이 오늘 일제히 모델하우스를 열고 분양 일정에 돌입했습니다. 롯데건설은 용인시 수지구에 성보경 롯데캐슬 골드타운 모델하우스를 개관했습니다. 관람객들은 빗속에도 500m 이상 줄을 서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단지는 지하 6층에서 지상 34층, 13개 동, 전용 84제곱미터에서 99제곱미터, 2,356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내 신분당선 연장선인 성보경이 내년 2월 개통 예정이고 연면적 16만 제곱미터 규모의 대형 쇼핑몰에는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이 들어섭니다.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은 서울 송파구 가락시형 아파트를 재건축해 짓는 송파 헬리오시티 모델하우스를 열었습니다. 이 단지는 지상 최고 35층, 84개 동, 전용 39제곱미터에서 150제곱미터, 9,510가구 규모입니다. 사업지 면적만 40만 제곱미터로 여의도 공원의 1.8배에 달합니다. 지하철 8호선 송파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고 3호선과 8호선 환승역인 가락시장역도 인근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지하철 9호선 석초역도 개통할 예정으로 풍부한 교통 환경을 자랑합니다. GS건설은 경기 용인시 동천 2지구에 동천자이 모델하우스를 개관하고 분양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이 단지는 지상 36층, 10개 동, 전용 74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 총 1,437가구 규모입니다. 단지 주변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수능시험 후 첫 주말의 여가 수요로 고속도로 교통량이 지난 주말 402만 대에서 64만 대 정도 증가한 466만 대로 예상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우리나라의 만 20세 이상 약 207만 명이 도박 중독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조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자동차 오픈마켓 SK엔카닷컴에 따르면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빨리 팔리는 중고차는 기아 자동차의 올뉴 카니발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 세계 주요국 가운데 여성이 가장 살기 좋은 나라는 북유럽의 스웨덴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중국, 태국 등 아시아 국가들은 중위권을 차지했고 중동 국가들은 하위권에 몰렸습니다.
견본주택 앞 길게 늘어선 방문객 행렬. 분양 아파트를 받기 전 많은 사람들은 견본주택을 찾습니다. 그렇지만 견본주택은 아무래도 과장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분양을 받으려는 수요자들은 견본주택을 둘러볼 때 좀 더 주의를 기울여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견본주택에 직접 가기 전 주변 시세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아파트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토부 거래 정보는 한 달 이상 늦게 공개되기 때문에 가장 최근의 실제 거래 가격을 확인하기 위해선 인근 부동산에 문의하거나 서울 지역의 경우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을 이용하면 됩니다. 시세를 파악했다면 이제 견본주택에 방문합니다. 견본주택에 입장하면 가장 먼저 있는 것이 바로 모형도와 분양단지 주변 지도입니다. 이를 통해 해당 단지의 입지적 장점을 따져봐야 합니다. 단지의 실제 모습을 축소한 모형도에서 관심 있는 타입의 채광, 조망권, 소음 여부 등을 예측해봅니다. 또 재건축의 경우에는 일반 분양 물량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향이 어딘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모형도를 통해서는 당첨되신 층과 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간 거리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 현황도를 통해서는 인근의 자연환경, 교통환경, 학교와의 거리를 확인합니다. 주변 입지는 생활 편의성은 물론이고 시세 상승까지 가능하게 하는 요인이므로 꼼꼼하게 파악합니다. 스마트폰의 지도 애플리케이션과 로드뷰 기능을 확인하면 입지 여건을 좀 더 꼼꼼하고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로드뷰는 단지 주변의 혐오시설, 단지 주변 환경 등을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입지를 살폈다면 이제 평형별로 꾸며놓은 견본주택 내부로 들어섭니다. 고급 인테리어 장식과 전자기기들로 꾸며져 있는 유니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주할 아파트 내부가 모델하우스와 똑같이 꾸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시스템 에어컨은 추가로 비용을 지불해야 설치해줍니다. 그러므로 추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예정이라면 시스템 에어컨이 없다고 상상하면서 집을 살펴봐야 합니다. 넓은 아이방, 발코니가 확장된 모습입니다. 발코니 같은 경우에는 확장하지 않으시면 이쪽 앞쪽 부분에 이만큼이신 거고요. 확장을 하시게 되면 이만큼이 늘어나서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떤 모양이 나올지 상상해봐야 합니다. 또 발코니 확장을 한다고 결정했다면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놓여있는 가구입니다. 보통 안방에 놓여있는 2인용 침대보다 크기가 훨씬 작습니다. 공간이 더 넓어 보이게 하기 위함인데요. 현혹되지 않고 가구를 제외한 공간 크기가 어떨지 상상해보고 실제 가구가 들어갔을 때 방이 어느 정도 크기일지 머릿속으로 그려봐야 합니다. 유니트를 둘러보며 어떤 평형, 어떤 타입에 투자할지 결정했다면 다시 모형도로 돌아옵니다. 결정한 유니트의 방향과 위치를 모형도를 통해 다시 확인합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견본주택 방문객을 응대하는 상담사와 상담은 필수 코스입니다. 견본주택을 둘러보면서 가졌던 의문점을 해소할 절호의 기회입니다. 최근에는 분양을 위해 무턱대고 장점만 늘어놓는다거나 거짓된 정보로 수요자를 현혹하는 행위는 상담사 집단 내부에서도 기피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주의 깊게 들은 후 비판적 수용을 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입니다. 이때 입주자 모집 공고를 참고하면 구체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보통 청약 접수일 일주일 정도 앞두고 신문이나 관할 자치구 홈페이지 또는 분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델하우스에 붙어있는 입주자 모집 공고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에는 견본주택에서 나눠주는 카탈로그보다 더 정확하고 자세한 정보가 세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특히 유의사항에는 광고나 상담에서는 언급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꼼꼼히 읽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본주택은 보통 금요일에 문을 엽니다. 대부분 일요일까지는 사람이 많아 제대로 둘러보기 어렵기 때문에 청약 접수를 하기 전 사람이 많지 않은 평일에 다시 한번 견본주택을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을 타고 올 11월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 물량이 쏟아져 나옵니다. 모든 투자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생각으로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 결정을 내려야겠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국내 항공사들의 국내선 유류 할증료가 이번 달에 2배로 올랐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제 유가는 계속 하락한다는데 왜 소비자들의 부담은 줄지 않을까요? 유류 할증료 산출 근거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경제연장 여기서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